앞서 우리는 관계대명사라는 새로운 분사를 배웠습니다. 의문대명사와 형태를 공유한다는 점, 그 형태가 기능어에 속한다는 점, 대명사처럼 선행사가 존재한다는 점, 단어가 하나인데 두 가지 기능어 역할을 한다는 점, 해석 방법이 두 가지면서 그 두 가지 해석 방법 각각이 우리말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와 쌍둥이 격인 또 다른 새로운 분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관계대명사와 이름도 비슷한 관계부사라는 분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연이어 배우는데 두 개의 품사를 묶어서 비교해서 가르친다는 건 둘 사이에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통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역시 기능어 범주에 속합니다. 하나의 단어에 많은 기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과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기능어 분사들이 동일한 형태를 공유하고 있어서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라는 이름 안에 부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 봅시다. 부사는 명사, 형용사, 동사와 달리 의미와 형태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사의 종류에는 when, where, how, why 4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형태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파트 2 마지막 수업에서 다루었던 의문부사라는 것과 형태가 동일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기능어 분사인 의문부사 그리고 관계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두 분사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when은 그때, where는 거기서, how는 그렇게, why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의문부사 when은 언제, where는 어디서, how는 어떻게, why는 왜라고 해석이 됩니다. 의문부사, 관계부사 모두 네 가지 의미, 시간, 장소, 방법, 이유와 연결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둘 다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중요한 자리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처럼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격형태 변화를 했지만 관계부사, 의문부사 둘 다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두 품사의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의문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묻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사는 해석이 앞에 있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거기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유로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앞에 우리말 그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부사 앞에는 필연적으로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의 의미를 가진 명사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때, 거기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유로 라는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뒤에는 말이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와야 될까요? 관계대명사 뒤에 절의 형태가 오는 것처럼 관계부사도 역시 뒤에 절의 형태가 와야 됩니다. 다만 관계부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절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요. 관계부사 뒤의 절은 중요한 자리가 다 채워진 온전한 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 온전한 절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Last winter when I met her. 지난 겨울 그때 나는 그녀를 만났다. The house where he was born. 그 집 거기에서 그가 태어났다. The way how he kicks the soccer ball. 그 방식 그렇게 그는 축구공을 찬다. The reason why they felt happiness. 그 이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들은 행복을 느꼈다.
관계부사 뒤에 온전한 절이 왔지만 의미도 여전히 이상하고 마침표도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문장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부사 앞의 명사구는 전체 문장에서 중요한 자리, 이를테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것이므로 앞뒤의 점점점에 더 많이 들어가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이나 뒤에 단어를 추가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I remember last winter when I met her. 나는 지난 겨울을 기억하는데 그때 나는 그녀를 만났다. Last winter when I met her was really cold. 지난 겨울은 그때 나는 그녀를 만났는데 정말로 추웠다. 첫 번째 문장에서 last winter는 remember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 예문의 last winter는 주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고 보니까 문법의 관점에서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문장의 자리를 구별해 보았습니다. 이 두 문장들은 분명 각각 절이 두 개씩 있는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이미 눈치챈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계부사는 부사이면서 동시에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관계부사는 분명 한 단어인데 그 안에 품사, 접속사와 부사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관계부사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접속사에도 종류가 많았습니다. 관계부사에 포함된 접속사는 어떤 의미의 접속사일까요?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등위 접속사 and가 될 수도 있고 종속 접속사 that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접속사가 좋을지의 결정은 문맥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화영어 강의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결국 이 예문에서 관계부사 when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의 단어로 존재를 하는데 and라는 접속사와 at that time이라는 부사 두 개의 기능과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한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로 기능을 한다. 이제는 1대1 대응이 오히려 특별한 예외고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처럼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을 앞의 명사를 꾸며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Last winter when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던 지난 겨울. The house where he was born. 그가 태어난 집. The way how he kicks the soccer ball. 그가 축구공을 차는 방식. The reason why they felt happiness. 그들이 행복을 느꼈던 이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말로도 자연스러워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관계부사가 우리말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완성했던 문장을 관계부사절이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I remember last winter when I met her. 나는 내가 그녀를 만났던 지난 겨울을 기억한다. Last winter when I met her was really cold. 내가 그녀를 만났던 지난 겨울은 정말 추웠다. 어찌 보면 이러한 해석이 우리말로 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관계부사 when이 단어로는 분명 존재하는데 우리말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문장에 버젓이 단어가 존재하는데 우리말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역시나 이 경우도 우리말과 영어가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 remember last winter when I met her 이라는 이 문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나는 내가 그녀를 만났던 지난 겨울을 기억한다 인데요. 이것은 역행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관계부사 when이 우리말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나는 지난 겨울을 기억하는데 그때 나는 그녀를 만났다. 이것은 순차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계부사 when은 두 단어, 접속사 그리고 부사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해석 방법 모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져서 반복 시청하셔가지고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